안녕하십니까, 산바선농어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지금 한 5시쯤 오후 5시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줄 묶는 작업, 이 벌려주는 작업 이제 마지막 쪽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이제 줄 쪽에 지금 작업하다가 그 이제 불현듯 제가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비료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농사를 준비할 때, 제가 어떤 비료를 썼습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좀 이제 한 번쯤 이제 그 제가 지으면서 그 좀 느끼는 바, 그리고 지금 같은 저희 지역은 혹석입니다. 장마라지만은 거의 장마 같지가 않아요. 비가 오긴 왔죠. 오긴 오는데 길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오는 양은 많게 오더라도 길게 오진 않아서 아직까지 뭐 그 장마라는 것을 별로 실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그 다른 영상도 보고 제 고추밭도 이제 계속 살피게 되죠. 이제 고온기다 보니까는 낙하도 생기고, 뭐 이제 낙가도 생기고 칼슘계필도 덜어 생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비료 처방을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그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비료를 그 관주하면서 어떤 비료를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속으로 나름대로 데이터를 이제 가진 겁니다. 가지다가 올해 제가 이제 그 나름 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고추는 그 품종별로 그 고온이나 그 비가 많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틀려요.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달렸죠. 이거 지금 갈라놔서 이게 한쪽 면입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엄청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건 티탄 대박. 이 고추는 다나카타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생종 고추죠. 고추는 이제 조생종이다 보니까 더 먼저 컸고, 원체 대가종이다 보니까 고추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 손이 작은 손은 아닌데 2cm를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고추를 보고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짐작을 하자 그러면은 이 고추는 약간 연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파리가 또 걸음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진한데 고추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이게 뭐냐면은 품종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고추만 놓고 따져도 비가 오고 나면은 이런 그 쭈글거리는 현상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그런 게 살짝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덥고 할 때는 이것이 좀 쭈그러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고추가 그렇죠. 조생종 고추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고민이죠. 이게 병도 아니고 뭐 크게 생리장애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고온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질소질 걸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질소질 위주로 시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소질을 주고, 또 때로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 19 질소, 인산, 가리가 19%씩 섞여 있는 비료를 보통 관주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언제 더울 때고, 그 뭐 고추가 크게 크는 게 걱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칼슘도 질산칼슘을 이제 관주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터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질소질, 특히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것도 거의 다 이제 그 질소질 성분이 비료죠. 그걸 위주로 주게 되면은 고추잎이 확실히 뜨거운 날도 확실히 부푸른 현상이 좀 덜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오늘 한 번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여러 품종을 지금 하면서 작년도 이제 보고 느꼈고, 그때는 무의식결에 걸음을 놓죠. 이제 무의식결에 질산칼슘을 넣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반 비료를 넣을 때가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혹석에 제가 막 더울 때 내가 이제 그 질소질을 갖다가 처방을 주로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확실히 질소가 고온에는 좀 좋은 비료다. 가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질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소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티탄다박이나 다른 저기 뭐 중생종 고추들은 그 순모지 증상이 안 보여요. 그 아직 기미가 없는데 그 조생종 같은 경우는 물론 개화가 빨리 되고 착화가 먼저 되기도 했지만은 이 더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모지 증상이 발생하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질소질을 처방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질소질이 작물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질소질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는 남부 지역 같으면 정상적인 시비가 맞을 것 같아요. 가리질이 좀 많은 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장마가 그치고 그 장마 기간이라도 그 볕드는 날이 많으면은 그때는 질소 처방을 하는 것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겪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처방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순모지 예방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고추가 그 저기 울퉁불퉁해지는 이파리가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질소질을 위주로 그럴 때는 관주를 한다. 그리고 물은 아주 충분히 준다. 저는 매일 관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내일도 관수를 할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비가 오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매일 관수를 하는 걸로 갈 겁니다. 순모지를 최대한 줄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관수를 계속해도 될 것 같고, 키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8월 9월 되면 이 꼭대기까지 다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양분 공급을 하게 되면 키는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서서히 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질소하고 제가 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칼슘을 줬기 때문에 일반 그 복합비료를 주는 거는 기량작용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아미노산만, 그 질소질이 좀 있는 그 아미노산만 내일은 그 이제 관주를 할 겁니다. 이제 꽃게 아미노산을 이제 그 간주를 할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 기온이 그 안 좋을 때, 기후가 안 좋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도 아미노산 같은 거 처방도 지역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특히 고온이다 그러면은 아미노산 처방도 제가 좀 권장을 드립니다.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뭐 고추도 크기도 많이 크고, 저는 이제 지금 고추보다도 위에 달리는 고추들 보고 있어요. 거의 밑에 건 쳐다도 안 보는데, 이런 위에 이렇게 달리는 고추들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남들 못 달 때 고추를 달아야지. 지금 달리는 고추들이 아마 뭐 9월 초, 뭐 한 40일, 50일 잡으면은 9월 최고 많이 따야 될 때 지금 달리는 고추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추를 어떻게 하면 많이 달리게 할까? 순모지를 멈추게 할까? 그럴 때는 이제 질소질 처방도 권장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리질 위주로 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가리질 비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저기 울퉁불퉁해지는 이파리가 그런 현상이 거의 안 생겨요. 줄어들어요. 날씨가 덥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가리질 비료를 같이 넣어주고, 너무 뜨거울 때는 질소질 거름을 넣어준다. 가리질 거름이 좀 뜨거운 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온 성분이죠. 뭐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죠. 그런 비료니까 말 그대로 더울 때 더운 거 두지 말자. 더울 때 시원한 거 주자. 제가 그런 개념으로, 그 나름대로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해를 돕고자 이열치열이 아니라 더울 때는 좀 시원한 걸로 그렇게 처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물은 그 중부 이쪽에 그 위쪽 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은 그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관수를 한다, 뭐 3일에 관수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 그때 기후에 따라서, 내 밭 상황에 따라서, 내 작물의 성장 상태, 내 작물이 달려있는 열매의 개수, 열매의 크기, 내가 사용하는 비료,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더울 때는 저는 매일 관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침에 관수하는 게 맞다. 저는 새벽
한 보통 6시부터는 관주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빨리 일어날 때는 뭐 그 전에도 하는데, 더워지기 전에 관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 저는 그 맹물만 절대 주지 않아요. 맹물은 안 주고 어떤 경우에도 뭐라도 조금씩 섞어서 줍니다. 그게 뭐 전문 용어로 뭐 입단을 막는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맹물만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맹물만 들어가게 되면은 비료 성분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미량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미생물이 먹을 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에 의해서 단단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료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비료 자체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생물이 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 양분을. 그런 과정에서 배설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땅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관주할 때는 맹물 시비는 권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비료라도, 가급적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아주 내가 비료량이 많다 밭에, 그럴 때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라도 꼭 섞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건방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 처방이니까는 참고 정도 하십시오. 참고 정도 하시면은, 이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고, 뭐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하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래도 도움이 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